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고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 간 고위급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희망 시기를 처음으로 못 박은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경제청문회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북한에서 조문단이 올 거다 이런 바람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북측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직접 조의를 표시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지금 북과의 관계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북측에서는 조금 불편한 신경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호 여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하고 나서 남북 간의 그런 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일에는 북측 조문단이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함께 조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남북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좀 예를 충분히 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아쉽지요. 예. 김홍걸 미아비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호 여사가 노고를 이끌고 직접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저쪽에서 그 당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맡고 있던 김기남, 그리고 통일전선 부장을 맡고 있던 김양건을 비롯해서 6명의 조문단이 내려와서 조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 부재 중이긴 하십니다만 적어도 우리 남쪽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더 좁히는 차원에서라도 김여정이 임진각까지 내려왔는데 1시간이면 오는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조문을 하고 갔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 나갔는데 눈에 띄는 건 윤건영 상황실장이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특사단 갈 때 같이 함께 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3차에 걸쳐서 진행될 때 중요한 역할을 윤건영 상황실장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잘 모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안보실장과 상황실장 그동안 계속 대북 관련한 논의 구조에 함께했던 그 역할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김여정 부부장을 청와대 측에 이제 안보실장과 국정상황실장이 둘 다 가서 조문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러 온 부부장에 대한 또 나름의 격을 갖춰서 만나러 나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네 분이 이제 조의와 조화를 접수를 한 건데요. 사실 그런 문제를 논의하려면은 왔겠죠. 주문하러 와서 그 뒤에 이제 청와대의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나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안 하고 판문점에서 조화를 주최하고 간 거로 보아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꾸 기대를 갖는 게 정부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그 음성이 지워져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뭔가 그래도 공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론 김여정이 이제 백주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조화와 조임을 받기 위해서 여기 안보실장이 간다는 건 사실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황실장까지 대동해서 갔으면 어제 이제 아마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기조연설에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의용 실장이 굳이 나간 이유는 그런 얘기, 소위 우리 대통령이 가급적이면은 트럼프 대통령 전에 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뭐 그것을 구두로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필요하다면 문서로도 했을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당연히 의사가 전달이 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걸쳐 진행되면서 한 라인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특사 라인이 아니라 어쨌든 그 북과 남측이 대화할 수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통이 돼서 상시 수시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저께 온 자리에서 조의를 표시하러 온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안보실장과 국정상황실장의 모정에 무슨 메시지가 전달됐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하다라고 봅니다. 무리하다. 알겠습니다. 다른 루트로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 논의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조문하는 자리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또 조문에 대한 예의는 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게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좀 빨리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곳, 국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 안 열지 지금 2달 넘었고요. 너무하다 싶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 청와대에서도 지금 국회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야기를 연일 내놓고 있고요. 강기정 정무수석에 이어서 어제는 복기왕 정무비서관도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복기왕 비서관 얘기 좀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당 해산과 관련한 답변은 정무수석이, 그리고 국민소환과 관련한 답변은 정무비서관이 냈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떠나서 적절하게 이 두 사람의 답변이 나오는 시점이 맞다. 그 두 사람이 답변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청원이 이제 그 정당 해산에 대한 청원은 국민의 180만 명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 민주당 예. 쪽에서도 한 30여만 명이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청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법은 사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고 하나는 해산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해산에 대한 요청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비중 있게 답변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하신 것 같고요. 국민소환법에 대해서는 지금 새 의원이 국회 20대 이제 법안이 제출돼 있고 계류 중인데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의 지방 의원의 경우는 국민소환제가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대통령은 탄핵이 이제 발의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파면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한해서는 지금 성역화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지. 임기 4년이 다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 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이 국민소환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소환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좀 꺼려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완영 의원이 최종심에서 이제 의원직을 박탈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1심에서 완벽하게 유죄인데 2심, 3심까지 가자 오는데 시간이 거의 이제 보궐선거가 없는 상황으로 되게끔 된 거지 않습니까? 이우연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월급을 또박또박 받는 굉장히 기이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정말 이게 유죄가 확증할 수 있을 만한 일인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환제는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구조상 지금 이제 일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야당이 발끈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라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외에서. 국회가 안 열리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발끈한 이유는 본인들이 제발 저리기 때문에 발끈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도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그 지역의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의 국민들은 누구로부터 그러면 국회의원들로 해야 될 대의성을 보장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에 대한 이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을 향해서 질타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은 거두시고 일하지 않거나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수기해서 결론을 내면 될 일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국민 소환제 필요성을 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무라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정무수석은 국회와 청와대 관계를 이어주고 특히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시적으로나마 엄격한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정말 아주 사실에도 맞지 않는 얘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에 맞지 않은 얘기는 뭐냐면은 어제 저 백기환 비서관이 복귀왕이요. 복귀환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출직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재임 기간에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직위가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김현 의원이 국회의원 아까 왜 1심에서 확정됐는데 안 물러나냐. 그래도 국회의원은 현직에 있는 동안에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큰 차이고요. 그런데 왜 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교하냐면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는 나라는 한 10개국뿐이 없어요, 전 세계에. 예. 근데 영국의 하원 의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국회의 여러 가지 행태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엄격한 요건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인데 아니 청와대 비서관이 법률적 내용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이든 비서관이든 예.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국정이 잘 돌아갈 것인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한테는 쓴소리를 하고 야당한테 가서는 정말 듣기 싫지만 자존심 상하면서 뭔가 붙일 수 있는 그런 달래고, 얘기를 하는 예. 위치가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보면 대통령께서 이미 야당을 향해서 3차례나 그 공격성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무수석은 대통령님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정무수석까지 나서가지고 정무수석이 나서니까 비서관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가 막바지에 와 있는데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 사과해라 또 조건 하나 붙여버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왜 정무비서관들이 저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냔 말이에요. 말이 좀 과하신데요. 예. 지금 청원에 대한 답은 민정수석도 하고 일자리 수석도 하고 경제수석도 하고 안보수석도 다 합니다. 예. 이 문제는 정당의 해산 사항은 정무수석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고 정무비서관이 하는 건데요. 예. 조그만 실수가 있다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견제받는 권력이다라고 비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으로. 근데 국회의원만 유독히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자 헌법 개정안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예. 국민들이 그런 요청을 청원을 통해서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없애란 말입니까 청원을 아니면은 본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불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는 국민청원제라는 게시판의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예. 반론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정무수석이었다면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정수석이 아니시잖아요. 답변을 할 필요가 저거 답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만 예. 정당 해상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두 정당은 국민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청와대가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요건상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 거고요. 뒷부분은 다 빼고. 복귀왕 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청와대에서 나서서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이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헌법적으로 개헌을 발의했을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문제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또 반복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의해서만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의제에 의한 겁니다. 국회의원은 임기 동안에 사법기관에 의해서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이해를 자꾸 제가 복귀한 비서관을 미워서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라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고요. 네. 일단 예. 그 위치에 걸맞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그렇다지만 헌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게시판에 답변하는 정무수석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태도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정태근 전 의원의 발언 역시도 좀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그냥 네. 나온 것이 아니고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난장판시킨 자유한국당의 불법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예.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시작은 물론 네. 그것은 아니었지만. 두 번째로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또 청원이 또 문제가 됐던 건 김무성 의원의 발언 때문입니다. 예. 집회에 가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로 말씀하시는 청와대를 폭파해야 된다라는 이런 극악무도한 발언. 그야말로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아무리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해야 된다, 청와대를.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소환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구속되고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의해서 법적, 사법적 판단과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15%가 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하자라는 의미가 국민 소환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현상을 좀 뜻과 내용을 예. 잘 살펴서 네. 말씀하셔야 현상을 되겠습니다. 좀 짚어봐야 될 것 말씀을 같은데요. 하시니까요. 예. 혹시 제가 말을 표현하는 도중에 예. 우리 이제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복귀한 비서관이 듣기 불편했다고 그러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야당을 심판해달라. 국회 정상화에 지금 재뿌리는 거다. 야당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의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비서관이 연일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영민 실장 체제에 들어온 이후에 노영민 실장으로부터 한 번도 전화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실장,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그 파행된 동안에 저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했습니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 전화 한 번 못 받았다. 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당 원내대표의 전화 그리고 국회 정상화 이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예. 노영민 실장이나 강기정 수석이 실제로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한 것이고 예. 네. 그게 또 국회 정상화를 못하는 빌미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 그럼 청와대 우리 수석들 다 나올 테니까 그 한국당 원내대표진들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뭐 식사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근데 전화 통화도 없었다 그러면 진짜 그것도 문제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하고 저 얘기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예. 과연 청와대가 진정으로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의지가 있느냐. 예. 그렇게 추경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청와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보좌관, 비서관까지 전부 다 등장해가지고 공격하는 투로 나오느냐.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지적했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좀 오바라고 봐야죠. 오바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운했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거짓말입니다. 보셨나요? 거짓말. 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물밑에서 어쨌든 얘기를 좀 했다라고 지금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랑 통화했다는 얘기, 뭐 본인이 스스로 본인과는 얘기했습니다. 안 한. 아니, 그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랑 예. 했습니다. 시켜서 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강기정 수석에게 요구해라라고 해서 나온 게 경제청문회
요청이죠. 예. 자, 두 번째는요. 청와대가 5당 대표랑 만나겠다고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독대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예. 청와대가 5당 대표랑 만난 다음에 독대하겠다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독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그러면 독대 후에 5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니까 독대 후에 3당 대표만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이거 그러면은 벽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언론과 얘기한 겁니까? 정무수석이 그럼 나서지 않으면 이런 대화가 어떻게 오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은 통화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네. 언제냐면 국회 파행 동안 전화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예.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정양석 원내수석 통해서 수차를 대화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양석 원내수석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다리다 못해 본인이 먼저 전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네. 사실은 진실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양석 원내수석하고 강기정 정무수석하고는 채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화 한 통화 받아본 적 없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이 오만과 교만함이 아주 겹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하면 한교안 대표 때문에 막힌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와대는 한교안 대표 측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1대1을 하고 1대5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1대1로 하고 1대3으로 하자. 계속 요구 조건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경제청문회를 또 하자고 그런 예, 예. 겁니다. 예. 느닷없이 지금 추경안을 처리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선거법이나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합의하에 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좁혀졌는데 갑자기 경제청문회라는 게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하자 그러면 저거 내밀고 저거 하자 그러면 또 다른 거 내밀고 이거는 협상을 하지 말자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물론 검찰이 많이 봐주고 이제 예. 김학의 전 차관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그 여타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불리한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국회 정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지경까지 온 거면 저는 정말 할 마음이 없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무수석과 정무라인들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은 또 한 번 망신 주기 청와대를 향해서 그렇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거는 나경원 의원의 오늘의 패션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저게 밥 잘 사주는 사주는 누나 누나. 때 입었던 색상과 비슷한 패션인데 예. 저분이 저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 받은 적이 없다. 경제청문회 하자. 이것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좀 이렇게 수준 높은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션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국회 정상화 답답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제청문회 얘기도 있고요. 각 당의 입장들이 오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입장 한번 듣고 오시죠. 어려운 한국 경제,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또 신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다.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어라 이런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무엇이 문제이고 또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경제청문회를 못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추경에만 목매다는 그 이유를, 진짜 이유를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이유입니다. 예, 이번 주말이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어느 당이든 어쨌든 합의가 안 되면 저희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포함해서 단독 소집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네, 키워드가 지금 이강인 그리고 경제청문회, 단독 소집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청문회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추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정부 여당이 계속 뭐 추경을 안 하면은 추경을 꼭 해야지 풀릴 것 같이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잠재 성장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우리 보류였던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전환됐습니다. 상황이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 수출도 안 되고 국내 소비도 안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상임위하고 청문회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가 다르게 청문회는 증인을 의결하게 되면 증인이 강제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청문회를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안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예결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거기서 밝혀내고 그리고 예산안을 어떻든 뭐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통과시킬 때에 적어도 몇 가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전환을 약속을 받아야죠. 그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보여지고 어차피 지금 6월 국회 끝나고 그러면 이제 하한기가 들어가는데 네. 제가 보기에 곧 9월 국회 시작되면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통계에 대한 오독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회 문이 안 열린 상황에서 계속 아마 저런 제가 주장을 보기에는요. 저 청문회를 여권에서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국회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로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아까 제가 그 강기정이나 복귀한 비서관한테 심하게 얘기한 그게 없었으면 쉬운 문제였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때 들어가면 거의 백기통하는 비슷한 모양새가 되잖아요.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빨리 들어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가 관철되지 않아도 국회는 들어갈 텐데 예. 분명한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실제로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도록 만드는 것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닌데요. 뭐냐면은 그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대표한테 보고를 하면 예. 한교안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화해야 되고 예. 사과를 해야지만 국회가 정상화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단독 해동을 예. 네. 주구장창 주장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좀 물꼬를 터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이 이게 뭐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의 이 정당 해산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예. 때문에 빨리 될 것이 더디 됐다 그러면 청와대 책임론은 또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한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화 하자는 것에 더 한 발 더 나가서 예. 국회의원 정수 10% 줄이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을 논의해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접은 안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겠다라는 전제에서는 현재 있는 300석을 놓고 논의를 하는 건데 10% 줄인다라는 얘기는 비례대표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 270석 사실은 그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 선거법에 대해서 그 얘기는 300석을 기준으로 논의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합리적 해석이라고 보는데 느닷없이 10%를 줄여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국회의원 수를 10% 줄여서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저는 봅니다. 한국당에서 어쨌든 지금 국회 정상화 길을 막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막고 있다. 한교안 대표가. 예. 그러니까 특정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안에서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몇 분 계십니다. 몇 분께서 지금 일단 곧 얘기할 겁니다. 의원도 저희가. 그러니까 정상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10% 삭감 주장, 10% 정원 축소 주장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것을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차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경제청문회를 하나 더 주장이 늘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10%를 줄이자고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야 합의로 그 국회가 정상화되는 거는 사실은 이번 주에도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 입장을 주둔할 생각 전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로 등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도대체 국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냔 말이에요. 예. 아니 황교안 대표 공격해서 뭐하고 자유한국당 공격해서 뭐하냔 말이에요. 어떻든 국정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책임이 정부와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여당과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머리를 숙이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건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지금 야당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판국에 예. 그러면 지금의 국정 상황, 경제 상황이 급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지요. 우리는 계속 진영 대결로 가자고 얘기를 하든지 국정 상황은 중요하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우리는 못 받겠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러려면 대통령 왜 하고 집권당 왜 하냔 말이에요. 집권당을 하는 이유, 대통령을 네. 하는 이유는 이 국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라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는 겁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온전하게 자유한국당의 책임이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책무입니다. 국정 운영이 지금 파탄난 거 아닙니다. 경제청문회를 할 정도로 경제가 마비된 거 아닙니다. IMF 경제청문회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거죠. 경제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정부 노력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경제 책임자들이 여러 문제를 갖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예, 부동산 잡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책임론,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책임론을 현 정부에게 묻는 것은 과거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네. 정상화를 이렇게 위해서는 국회도 국회 나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죠. 알겠습니다. 무조건 고개 숙이고 무조건 뭐 예. 저기 원천 무효하라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파행이 정말 길어지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나오거든요. 장재원 의원이 특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가 이미지 정치에만 매몰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좀 더 진지하게 나왔어야죠. 그 전에 사실은 국회를 복귀해야 된다고 윤상현 의원이 한 열흘 전에 얘기를 예, 예. 했는데 아마 이제 그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제 당은 안 보이고 두 분만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중요한 사실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 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그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원 그룹들과 당내 토론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분위기고 상대적으로 이제 당경한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표현은 좀 과했다고 보여지는데 예. 기본적으로 120석 가까이 갖고 있는 그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서 그 의원들의 역량을 가지고 예. 지금 정말 여러 가지의 실정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심지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 없는 가운데서 질의응답 안 받겠다고 해서 네. 정말 그렇게 오만한 자세를 보이는 법무부 장관이 있지를 않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를 열어서 따지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금은 장애 투쟁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 예. 우리가 다른 명분이 필요 없다. 국회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실정을 밝히는 것이 명분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태경 의원도 뭐 당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지금 국회 문 못 열고 있는 거는 황교안 대표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내용이시죠. 지금 그 정도까지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물밑에서 원내 대표들끼리 예. 여야 협상을 진행해 오던 것이 왜 자꾸 이게 안 되느냐. 계속 스톱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비밀리에 해동에서 나왔던 원인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조금씩 삐져 나오는 조금씩. 거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스트트랙을 원점으로 무효화하고 예. 그다음에 사과를 하지 않은 한 국회에 등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워낙 완강했던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청문회를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에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원천 무효한다는 얘기는
야당의 주장은 옳고,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옳고, 나머지 여야 사당에게 백기투항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또 뭐냐면은 고소 고발된 의원들에 대해서 취하해야 예. 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국회를 난장판 만들고 폭력이 난무한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억지를 부리는데 그 맨 선봉에 한교안 대표가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얘기하는 거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제는 그만할 때다. 국회에 등원해서 논의할 때다라고 쓴소리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교안 대표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한번 10% 줄여야 들어보시죠. 된다. 예. 그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뭐 원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들어보시죠. 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자유우파의 중추 세력이 되어서 함께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역할을 함께 감당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함께 가는 당으로 만들겠다. 좋은 얘기긴 한데 지금 상황을 보면 홍문종 의원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만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사람들이 의외로 당에 빨리 안착했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당대표 된 지가 지금 딱 석 달 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정치적 감각이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치 전면에서 정말로 그 격렬하게 지휘를 했던 과거의 정치 지도자의 감각을 따라갈 수가 사실 없어요.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요. 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예. 우리 한번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근데 아직 저분이 또 현역 의원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렇죠. 먼내 돌아가시는 내용들을 아직까지 몸에 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의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많이 문제점이 지적되다가 또 장애투쟁할 때는 상당히 인정받았다가 예. 다시 이제 회군하는 시점에 리더십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찌하는 것이 가장 그 지도력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냐,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고민하게 될 텐데요. 예.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예, 예, 말씀하실 거 저는 이제 있나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좋은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좋은 현상에 불과하다. 그냥 말을 그런데 마지막에 자유우파의 힘으로 폭정을 막아내겠다. 예. 네. 이 얘기는 곧 정상화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해석하면 될 가겠다. 것 같습니다. 폭정을 막아내는 게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라는 것은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하는 합의를 하고,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정개특위도 그렇고 사개특위를 통해서 이제 선거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독립의 문제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합의하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폭정을 막아나겠다는 것은 규정을 이미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한교안 대표가 보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협력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폭정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예. 이분의 이 얘기는 현상은 현상에 불과한 거고 그냥 계속 본인은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국회 문 언제 열까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6월도 지금 이제 계속 다가 자유한국당 좀 있으면 안에서 그런 갑론을박이 있을 거고요. 예. 저는 오신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하겠다. 자유한국당을 우리끼리. 뺀 여야 사당의 국회 소집으로 가는 게 수순 밟게 들어간 거다. 그래서 지금 한교안 대표가 정치 초년병이고요. 정치를 예. 하신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지율이 높고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막말과 또 다른 막말로 덮어 예. 가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 계속 이대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의 발로다. 그러나 정치는 그런 게 아닌데 이분이 너무 본인이 집중되고 본인이 중심이 되는 것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권에 예, 예. 대한 그 이제 연습도 될 수 있고요. 예. 레드카펫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이분한테 좋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의견이 나오는 것이 좋은 현상이다라는 말 자체가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현상으로 크게 지급합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않는다라는 보입니다. 정도 네. 알겠습니다. 현상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까지 정말 제가 볼 세세하게. 때는 네. 해석하고 싶지가 않고요. 네. 뭐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닙니다만 이번 주에 청와대에서 이 정무수석과 비서관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 느낌에는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에 정상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다음 주 되면 알겠네요. 결과는 그렇죠. 저희가 네. 다음 주 되면 분명히 알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 별개로 황교안 대표 리더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 사실 본인도 좀 갈피를 못 잡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막말 관련해서도 조심하라고 했다가 뭐 막말이 아닌 걸 막말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막말이다. 뭐 이렇게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세세하게 다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지금 석 달 반 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그렇죠. 오늘이 6월 13일인데 작년에 그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해서 예. 그다음에 6월 15일 날 국회 로텐다워에 무릎 꿇고 반성문을 발표했어요. 아, 1년 됐네요. 그렇죠. 딱 딱 이때예요. 1년이네요.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다워에 무릎 꿇고 발송한 반성문의 요지가 뭐냐면 첫째, 거친 발언과 행태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했고 예. 이게 막말인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정부의 경제 민생 실정에 합리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으며 지금 내놓을 수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국회문 안 열고 있고. 그리고 혁신을 위한 처절한 만성이나 뼈를 깎는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대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반추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100일 취임 그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지금 변화와 혁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이제 일루도 갔다가 절루도 갔다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내년 총선은 양당에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을 걸고 지금 네, 총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본인도 총선 이후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도 역할이 계속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총선에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탈당을 사실상 이제 뭐 거의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뭐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본인은 저희가 2015년도, 2016년 총선 앞두고 저희 네.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또는 컷오프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이 한 20여 명이 이제 뭐 여러 차례 나눠서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른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홍문종 의원은 지금 이제 진박, 그다음에 이제 친박에 예. 대해서 휘두를 거다, 공천을 배제할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물갈이가 될 것이다. 예. 염두에 두고 이제 대한애국당의 이제 진박,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모아서 총선을 대비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40, 50명 될 거다라고 이제 홍문정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아무래도 세가 좀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황교안 대표의 이런 그러니까 소위 독자적인 행동, 그러니까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지극히 현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지나면 굉장히 이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안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어려울 거다. 그래서 훨씬 더 황교안 대표가 좋아하는 말 또는 행동, 이것이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막말을 했는데 막말이 아니다라고 대표가 나서서 대변인을 보호하는 그런 형국으로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신호를 준 거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내라는 지침이 저는 내려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을 간다 하더라도 다음이 보장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112석이잖아요. 그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21대에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말을 막말로 덮고 그래서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켜서 여든 야든 갔다. 그래서 자당의 지지율을
한껏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아마 힘을 모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홍문정 의원이 얘기하는 40~50명이 동반 탈당해서 대한애국당과 집을 짓는다. 뭐 이런 것은 제가 가능성은 볼 때는 조금 낮다라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대거 보겠습니다. 나가긴 힘들 거라고 보시는데 지금 보면은 신상진 위원장이 어쨌든 현역 의원 물갈이는 많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신상진 위원장 얘기도 조금 오바고요. 네. 지금 그 신정치혁신추진위원회에 그럴 권한이 사실 있지 않거든요.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최고위원회나 이제 당무위원회 내지는 뭐 의총에서 의결할 사항이 될 것이고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도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열세였다가 지금 많이 앞서고 있는 모양새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의 분위기가 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 신당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눈길을 많이 안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쪽에서 예를 들면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네. 지금은 어떻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거에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에 지금 어떻든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있지만 거기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앞에 있다. 이게 지금 지배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문정 의원은 뭐 본인의 공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먼저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그렇게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예. 하고 만들고 싶어도 설 자리가 마땅치가 않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예, 덧붙이면 말씀하시죠. 한교안 대표 사단으로 전진 배치를 시킬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궐선거의 통영고성 공천을 네. 보면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분을 배제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공천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에 한교안 대표의 사단으로 해서 진정을 갖추고 질서를 재편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은 또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